시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주라고 합니다. 유명인의 사주는 오류가 있거나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 사주를 이순신 장군의 사주라고 단정을 하고 배울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이란 인물이 없었으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역사의 가정이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정해 본다면 끔찍한 상상이 떠오른다. 조선을 구한 명장 이순신 제독은 어떤 천명을 타고났기에 노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냈을까? 이순신 장군은 1545년 âm 력 3월 8일 자시에 태어났다. 을사년 김여월 신축 일모자시. 참평결이란 고수에 의하면 참평결은 자미두수 해설하는 부분을 참평결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참평결이란 고수에 의하면 그의 타고난 운명은 다음 19원에 응축되어 있다. 각장 삼척간 하얀 애작 종류주라 세자길의 낚싯대에 가져다 물 가운데 기둥 세웠네. 의미 심장한 내용이다. 물에 기둥을 세운다. 외놈들을 고기에 비유해 낚시해야 한단 말이 아닌가. 혹시 몰기둥이란 말은 거북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까. 자미두수 참평결은 자미두수 실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또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많지요. 장군의 나이 48세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해의 참평결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화발 향파심하니 천향시수면이라. 꽃이 피어 물결 속으로 향하니 하늘의 향기 물 위에 베풀어지네. 파도, 수면 등 모두 물 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거의 54세 마지막 해전이 있던 해의 시기를 살펴보면 동궁가주전하니 용사 석기린이라. 붉은 활에 붉은 화살을 매겨 돌기린을 쏘네. 일단 이순신 장군의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일주가 축중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축이라는 것은 금의 고입니다. 금의 고에 신금은 입고 상태인데 거기다 뿌리를 두었으니까 일단은 뿌리이긴 하지만 신에게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축중에도 기토가 투관되었지요. 축의 마음이 신을 입고시킨다. 그리고 또 축중에 기토가 투관이 되어서 토생금한다. 축이 기토를 투관시켜서 토생금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리고 축 다음에 인이 되니까 인, 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축하고 묘 사이에 인이 공해져 있습니다. 허의 인이라고 하죠. 실체가 없는 인이니까 이건 어떤 기운 같은 것, 정신적인 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인 면이라 해서 기운이 약한 게 아니고 허라는 것은 불교 사상에서는 공이지요. 공중에 인이라는 게 있어서 특이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 다음에 인이 오고 묘 다음에 진이 오고 사가 오는데 사가 있으니까 인진이 궁해졌습니다. 일단 지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된 거는 허라서 일단 제외를 하고 사유축 이렇게는 안 되겠지요. 중간에 묘가 돼서 묘충 해버리니까 사유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묘라는 것은 없지요. 축이라는 것은 해자축 성립하겠습니까? 해가 공이 되려고 하면 사가 충해버려서 안 되겠지요. 근데 자축합은 또 되겠죠. 자축합토.
자축합토 이렇게 토가 생겨났다고 봐집니다. 자축합하는 것은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일간이 우리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신약인데 토가 하나 또 생겨나서 신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지를 정리를 했는데 공된 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종의 보이지 않는 기라고 평가를 한다면 인묘진 목국이 되었습니다. 인묘진 목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신약으로 본다면 일간이 약간 약한 중에 목기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인묘진 목국이라는 것은 방위, 동쪽 방위의 삼합인데 이것은 스케일이 큰 목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도 하나 생겨나고 인묘진 목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는 대강 정리를 했으니까 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묘종에 을목이 투간되었으니까 편제격입니다. 편제격은 재화를 해야지요. 그래서 을을 재화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재화한다면 경금으로 조금 겁을 줘서 재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녹을 합해버리거나 아니면 명합, 암합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을경금은 안 되겠지요. 목기운이라도 목기운, 인묘진 목기운이 있으니까 허의 목기운이라도 을경 이렇게는 합의되지 않습니다. 신이 직접 가서 을을 재화를 한다. 이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묘중에 을목이 투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미개척 분야입니다. 일단은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고 뒤에 다시 그러한 이론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게 이론으로 정립되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일단은 미개척 분야지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묘를 재화를 해주면 되는데 인과 진이 허의 인과 진이 묘를 공해버렸습니다. 공하고 삼합 목국이 되면서 묘를 잡아줬다고 가정을 하는데 인과 진 보이지 않는 인과 진이 묘를 재화를 해버려서 을도 재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을 자체는 어떠한 정신기나 기운이죠. 공간기후, 자연의 기라고 합시다. 자연의 기. 자연의 기로 재화된 측면이 있다. 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묘한 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이 을이라는 것은 자연의 기로 재화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이하거나 신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편제격인데 보이지 않는 자연의 기로서 재화가 되었다. 그럼 일단은 편제격이 성립이 되어서 이순신 장군의 갈 길은 자신 스스로 예측 가능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을 보면 이 기축이라는 것은 큰 무리나 큰 단체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을 맡으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기음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축은 귀인입니다. 귀인. 12신장을 주도해 나가는 기운인데 이게 사주에 있으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일 전체를 주도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신묘는 돌파의 기제입니다. 신묘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돌파를 잘 합니다.
거침없이 뚫고 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신묘라는 것이. 그래서 이 양자를 합하면 어떤 일을 주도해 나가면서 막힘이 있더라도 시원하게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묘라는 자체가 이렇게 신묘가 연결되면서 묘의 속성을 보면 기로 인묘진 목국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묘라는 것은 기로서 기의 작용으로서 뚫고 나간다. 그냥 신묘 같으면 뭐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맡겨 놓으면 아, 이 사람을 시키니까 해결을 잘 하더라. 잘 뚫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치고 나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기라는 것이 인과 진이 공해져서 기라는 것이 포함이 된 스케일이 큰 묘와 신이 연결이 되면 뚫고 나가는데 스케일이 크게 뚫고 나간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묘만 있을 때보다는 스케일이 크게 잘 뚫고 나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인진이 공해져 있어서 목국이 된 상태이고 그 중심에 묘가 서 있으니까 뚫고 나가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묘의 속성이 뭔가 하면 그분이 알고 싶으면 천간의 속성과 같이 보면 됩니다. 기묘라는 것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잘 느끼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기묘가 사주에서 좋게 작용을 하면 그 탁월한 재능이나 감각은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기묘라는 건 기묘하다, 기묘하게 느끼네, 기묘하게 어떤 감각이 있어서 해내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기묘가 좋게 구성이 되면 따라갈 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묘라는 것이 잘 뚫고 나가고 남들은 못 해내는 것을 잘 해내는 특징이 있는데 기묘까지 가세하니까 아주 특별한 감각으로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길을 잘 뚫고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묘진 목국으로 스케일이 커져 버렸으니까 뚫고 나가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어떤 난관이라도 부닥치면 해결할 능력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화 자체가 연지의 사화 자체가 관성이라서 자기의 영혼 성격이지요. 강렬한 성격일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을 극해서 조절을 하니까, 매를 들어서 조절을 하니까 자기의 혼백 중에 혼은 평소에 나오는 부드러운 혼이고 백은 위급시기에 나오는 강렬한 것이 백이라 볼 수 있는데 사화를 백으로 본다면 임묘진 기운이 붙어 있어서 정신기를 생하니까 정신기 자체가 일반 사람보다는 매우 강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격으로 보면 육신일무자시라서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육신일무자시는 관성이 나오면 안 된다. 자가 충화요 오중충화로서 뭐 관성을 합니다. 혹은 자가 뭐 살을 불러와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관성은 출연했지만 일단 육신일무자시라서 귀한 속성도 있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축은 토입니다. 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정말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난관이 많은 일을 맡겨 놓으면
잘 뚫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천부적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뭐 그 입장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경강부회할 수도 있으니까. 신일주가 축에 뿌리를 두고 축중에 기토가 튀어나와서 토생금하니까 뿌리도 있고 인성이 생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신약입니다. 지지를 정리해보면 사유축은 될 것 같지는 않지요. 묘가 있으니까 방해를 하니까 묘충 해버리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겁니다. 자축 합토 이건 되겠지요. 사유축은 성립이 안 되고 묘로서는 뭐 다른 부분이 없지요. 그 다음에 축은 자축합, 해자축은 안 되겠지요. 사가 있으니까. 성격으로 보면 신축이 있어서 잘 삐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잘 상하는 면이 있지 싶네요. 신축은 잘 삐지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기축은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 전체 무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신묘는 돌파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인묘진 목국, 허에 인묘진 목국이 성립되니까 신하고 묘가 결합이 되면 스케일이 크게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스케일이 커져서 일이 아주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기묘도 기의 인묘진이 형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기묘 연결해 보면 아주 기묘한 능력이 스케일이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격으로 보면 묘중 을목이 투간이 되어서 축과 묘 사이에 인이 공해지고 묘와 사 사이에 진이 공해지는데 이 부분은 미개척 분야의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을을 재활을 할 수 있는 건 녹이 재화가 되어버리면 가장 빠른데 인묘진 목국으로 비록 천지자연의 기로워서 이건 뭐 미개척 분야니까 일단 그렇게 정립을 해보는 겁니다. 이론을 뒤에 또 그런 이론이 나오면 점차 확인해 나가면 되니까 인묘진 목국으로 을을 재화를 해버렸다. 천지자연의 기로서 재화가 된 격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특이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기로서 보이지 않는 허의 기로서 재화를 했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중급 이론으로 봐서 사주 원국 자체가 어느 정도 신앙해서 재관을 부리면 격이 성립되고 혹은 편격이 재화가 되면 큰 어려움 없이 길을 갑니다. 근데 사주원국에서 신약이면서 제다 신약이거나 신약이면서 설기가 많거나 하면 그 힘이 부족한 부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뭐 그 격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자축합토, 축중의 기토, 진토해서 어느 정도는 왕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목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지요. 그래서 약신왕, 약하게 왕한데 재성이 강해져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라는 것은
축과 합해서 무게합화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조중에 인묘진국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목생하니까 여기도 화가 하나 생겨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약간 신약한 편인데,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면서 편제격을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이순신 장군의 사주라고 추정되는 이 사주가 축 다음에 인이 오고 묘 다음에 진이 오고 사가 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뛰어넘었으니까 인진이 공해진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론을 세우고 또 그렇게 실제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보이지 않는 정제 정인에 의해서 묘가 제화가 되니까 몸이 제화가 되니까 따라서 머리도 제화가 되었다. 그래서 뭐 성웅, 위대한 영웅, 성스러운 영웅이라는 의미 부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사주가 이순신 장군의 사주가 아니라고 해도 이 사주 자체는 특별한 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전제를 해봤습니다. 뒤에 또 이런 식의 사주가 나오면 그때는 이게 미개척 분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54세 때 뭐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연지 전전이 상문초객 중 하나지요. 묘가 있죠, 묘가. 그 상문초객 만약에 사 다음이 오지요. 오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가전공에 벌써 상문조객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이라는 게 병부지요, 병부. 그래서 병부와 상문조객 중에 하나가 묘인데 그것이 가정공에 들어있어서 어쨌든 가정적으로는 조금 불행한 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축,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묘,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사 이렇게 가지요.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죠. 만약에 이 사주가 이순신 장군의 사주라면 이순신 장군의 인생을 보면 순차적으로 그 능력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전에 변방을 지킬 때도 탁월한 전쟁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맡겨놓으면 잘 해냈으니까. 이건 사조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조상 풍수라든가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전쟁하거나 싸우는 데는 절대 지지 않을 그런 풍수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여기서 드러내면 또 그걸 듣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그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순신 장군의 풍수와 관련된 기운은 그 누구와 싸워도 절대 지지 않을 아주 커다란 스케일, 일반 풍수보다는 훨씬 규모가 10배, 100배, 1000배 가량 탁월하게 전쟁하는 데는 어, 지지 않을 그런 풍수적인 기운을 받고 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사주가 맞다면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신묘의 인묘진목구, 돌파의 기재, 돌파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기의 인묘진, 기묘 하나만 있어도 뭐 학문을 할 때는 기묘가 구성이 잘 되면 사주 내에서 작용을 잘하면 학문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는데 다시 인묘진 목국이 되어서 역시 학문적으로나 돌파하는 데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주도 이 사주가 맞다면 사주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풍수적으로 보면 거의 보통 풍수의 한 1000배 정도는 싸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54세 옛날 같으면 요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찍 돌아가신 부분이 뭐 아마도 이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면 그렇게 단명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사주가 이순신 장군의 사주가 맞다면 신축이 있어서 잘 놀라셨겠습니다. 저게 왜 저렇게 튀어나오는지 내가 뭐 그 PC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게 가끔 튀어나오네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이 이 나라에 없었다면 단명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성격상으로는 잘 토라지는 면이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만약 이 사주가 맞다면 신축이라는 게 잘 토라지고 마음을 쉽게 다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안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가끔씩 거의 기진맥진해서 거의 다 죽을 지경까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에서 축으로, 축에서 인어로, 인에서 묘로, 진에서 사로. 여기가 일양이죠. 일양, 이양, 삼양, 사양, 오양, 육양, 양의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사에 가서 그 정신 자체가 육양에 해당하므로 사후가 관성이니까. 그래서 이 사주에서 배울 점은 이제 뭐 가설이긴 합니다. 인진이 공해져서 묘를 재활을 했다. 이 부분은 뭐 일단은 가설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뒤에 또 사주를 감정하거나 평가하면서 나온다면 이론으로 정립되어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가수 백지영 씨의 사주입니다. 백지영 씨가 여기 보면 미니 홈피에 공개된 1976년 3월 25일 음력 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올린 걸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공된 부분이 있죠. 사가 진 다음에는 사가 오고 와야 되는데 인접해 있으니까 진사 오 공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병에 녹이니까 사 병에 녹은 사니까 재산 명예 이런 부분이 이 사이에 끼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하고 미관계면 사후가 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칸 두고 건너갔을 때는 그 위치에 공해져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일주가 뿌리가 있지요. 양인 뿌리입니다. 이 양인도 자기의 몸인데 흥분한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성질이 난다. 그 상태의 녹이지요. 한 칸, 녹여서 한 칸 더 나간 거니까. 그리고 인중에도 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신앙입니다. 오중에도 병화까지 투관되었으니까 사도공해지고 이렇게만 본다면 일단 신학이라고 평가를 해도 무리는 없겠죠. 양인의 인중병화 화의 장생지입니다. 12운성으로 녹도 공해져 있고 오중에 병화도 투관이 되어 있고 해서 가능성 있는 신약을 떠나서 신앙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병호는 최고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최고를 꿈꾸는 사람. 태양이 정오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모습이지요. 지구상에서는 제일 높지요. 태양이 정오에 올라 있을 때는. 그래서 병호는 최고를 꿈꾸는 사람이고, 한 번은 정상에 올랐다가 또 유시가 되면 지기 시작해서 거의 하루 중에 반을 또 어두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급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호라는 것이. 급상승을 했다가 급추락했다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재기하는 그런 경우를 병호일주들은 맞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기하는 데는 재기하는 의지로만 따진다면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 또 병호입니다. 추락을 해도 굴하지 않고 또 일어서는 게 또 병호입니다. 태양을 닮아서 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모습이 태양과 같아서 태양과 동기가몽됐다고 봐야죠. 병호 자체가 뭐 가장 높게 떠 있는 태양이고 가장 장렬하는 빛을 강하게 드러내는 태양 자체라서 이건 뭐 태양과 동기가몽이 되어서 한번 추락을 해도 태양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옳습니다. 백지영 씨도 그랬지. 한번 뭐 바닥까지 추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지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신앙입니다. 건전한 신앙이라고 평가를 하고 뭐 신앙 상태에서 진토로 설기되긴 하지만 진진자영은 스스로 힘을 줄이는 모습이어서 설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이 가장 우선권이 있는데 그 다음 월 진이 우선권이 있을 테고 뭐 진은 어떻게 인묘진은 되겠죠. 처음 있는 것이 인과 합쳐져서 묘라는 것을 공하는데 묘라는 것은 이 먼 거리에서 공해졌기 때문에 중간 지지에 의해서 그걸 받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게 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묘진 목국이 형성이 되어서 스케일이 큰 목이 다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목도 왕하고 화도 왕하고 목이 굉장히 왕한데 화도 만만치 않게 왕하지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스케일이 큰 목에 스케일 큰 나무의 꽃이 만발했다. 목화통명이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화통명이라는 것은 운에 관계없이 목화통명의 형성이 이루어지면 운이 좀 흔들리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화통명. 이제 지지가 정리가 되었으니까 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일단 자연 형상으로 본다면 목화통명인데 경금은 과일이지요. 과일이 작게 열려 있습니다. 진토 목화통명 형세에서 진토토는 덜 익은 과일인데 왜냐면 토생금으로 가니까 금이 과일이니까 꽃은 만발했는데 열매는 조금 맺혀 있는 상황이 백지영 씨의 사주입니다. 진중에 진은 수고니까 임수 투간으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진중에 임수가 투간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평광격인데
제어를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임수가 너무 약하니까 도와주는 신유가 전혀 없고 비견급지의 세력이 진중계수, 진중계수가 있긴 하지만 토극수가 앞서고 또 진토는 수의 고니까 임수 자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주에 다른 세력이 절대적인 세력을 갖추고 있고 편중되고 한쪽으로 밀려서 약화된 오행은 너무 약하면 숨어버린다. 숨어버리면 공격을 못하겠지요. 이거는 뭐 격이 평관격이긴 한데 평관 자체가 재화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약하니까 또 공격을 당하니까 다시 숨어버렸습니다. 임은 세상에서 버려진 임이라는 겁니다. 임이라는 것이 관성이니까 명예로 갈 수도 있고 남편으로 갈 수도 있는데 명예로 갔으면 백지영 씨가 저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죠. 아마 남편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수 자체가 숨어 있는 상태라서 뭐 세상에 버려지긴 했지만 공격을 일단은 당하지는 않습니다. 숨어버렸으니까. 대신에 뭐 만약에 이게 명예로 갔다면 명예는 숨겨져서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이니까 한 번은 세상에 대해서 백지영 씨가 크게 지탄을 받거나 그래서 명예를 다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앞으로도 명예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건 불가능하겠죠. 인기라는 것이. 그런데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미 남자 쪽, 남편 쪽으로 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저기서 저 일을 하고 뭐 도망자 신세라고 봐야 되겠네요. 드러나면 남편이 문제가 생기겠죠. 금융사고를 친다든가 뭐 다른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임수가 도망자 신세라서 신유운이 언젠가는 오겠죠. 연운에서도 올 수도 있고 대운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대운에서 66 했으니까 67, 68, 69, 70, 71, 72세가 되면 유운이 오니까 유대운 때는 뭐 늦게 오니까 상관없네. 유운이 오니까 생임수하니까 임수 그때는 드러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연운 중에 흘러가는 연운 중에도 신유가 드러나면 그때는 임수가 모습을 나타내서 남편 되는 사람이 사고를 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격이 숨어져 있습니다. 격이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네요. 그게 이제 명예 쪽으로 갔으면 인기가 추락해서 뭐 얻을 길은 없겠지만 남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경인인데 월이 임진이지요. 그 가운데 경인 다음에 신묘고 신묘 다음에 임진이 오는데 여기 신묘 간지가 공해져 있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일간의 위치라서 이것도 가설입니다. 신묘가 일간지 역할을 하고 병호도 일간지 역할을 하고 일간지가 두 개 나올 수 있는가? 신묘라는 것은 돌파를 잘하는 사람이지요. 이게 묘의 특성이 집만 보면 파고 들어갑니다. 열기가 있고 수분이 있으면 묘는 벌레지요. 진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번식을 엄청나게 하겠지요. 그리고 열기가 또 적당하니까 수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금을 타고 올라가서 또 감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뭐 식신 되는 부분하고 묘라는 게 남자니까 남자가 식신위를 파고 들어가서 무수히 번식을 한다.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잘하는 사람, 최고를 꿈꾸는 사람, 한번 추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재기하는 사람, 격은 숨어서 주변에 왕한 세력이 공격을 못하고 격은 도망자 신세다. 그게 남편 쪽으로 흘러간 것 같다. 격으로서는 이 사람은 뭐 남편은 숨어 다니는 도망자 신세다. 격 자체도 편관격인데 언닉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격이 언닉되어 버렸으니까. 모르지. 이 사람 마음 자체를 잘 드러내지 않거나 남이 못 보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 대중이 못 보는 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대중이 보지 못하는 길. 세상에는 뭐 드러나지 않고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길들이 많지요. 세상에는 비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론상으로 평가를 한다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언닉된 길을 가는 사람. 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신이 나오거나 유가 나오면 이 길이 드러나 버리면 그때는 지탄을 받을지 아니면 뭐 칭송을 받을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묘진 묵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신묘라는 게 공해졌으니까 더더욱 인묘진 묵국이 가능성이 많네요. 인성이 매우 큽니다. 스케일이 커지요. 화도 양인을 두어서 인중의 병화 투간 또 오중의 병화 투간에서 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목화 통명이 제대로 스케일이 큰 목화 통명이 이루어진 모습이라서 운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연 형상을 보면 큰 나무에 꽃이 만발한 모습이어서 좋지요. 사도 공해져 있고 근데 묘라는 것이 공해져 있어서 진토를 파고 들어간다. 묘라는 게 남자인데 식신을 파고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임수가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데 대원에서 오면서 계속 수가 오지요. 뭐 수가 이렇게 와서는 임수가 크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금이 와버리면 금생수 해버리니까 해자수가 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가 크게 드러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자연 형상으로 보면 큰 나무에 꽃이 만발해 있는데 간혹 안개비가 와서 수분을 공급해야 된다. 그 안개비가 숨어 있는 격에서 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은 보면 신묘 돌파를 잘하는 사람은 경우 꼼꼼하거나 치밀하거나 물이 좋은 사람 병인, 인정이 많은 사람 병진, 역시 인정이 많은 사람은 형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인정이 많은 부분이 좀 줄어들거나 좀 특이하게 인정이 많은 사람. 이를테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인정을 베푸는 사람. 아니면 갑자기 동정심이 생기는 사람. 병진이 동정심이고 인정이 많은 겁니다. 이 사주는 다산 정약용의 사주라고 합니다. 역시 유명인의 사주는 잘못 지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맞다는 가정하에 배울 점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최고를 꿈꾼 사람 맞지요. 을사 다음에 병호 오고 병호 다음에 정미가 오니까 여기에 병호가 공해져 있습니다. 또 일간지 자리에 공해져 있습니다. 공해져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정신적인 면,
천지자연 간의 기회작용일 수도 있다. 기회병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로 이루어진 병호. 최고를 꿈꾸는 사람. 정신적으로 최고를 꿈꾸게 자연이 자꾸 부추기는 사람. 얼미는 절대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고 나면 뭐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얼미입니다. 절대 지지 않는 사람. 정미는 기분파. 기분 좋으면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듯이 기분이 좋고 특히 술을 마시면 그렇겠지요. 성질이 나면 자기 마음대로 부럭부럭 상대방이 마음 상처받을 수 있는데도 부럭부럭 성질 내는 게 또 정미입니다. 기본파. 이 전전긍긍이 되어 있지요. 정미하고 정미가 이렇게 보면 사주원구에서 이렇게 전전긍긍이 되어 있으면 복음이 되어 있으면 평생에 한 번은 벼랑 끝에 서서 도저히 갈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밑에는 시퍼런 물이 흐르고 벼랑 끝에서 서 있는데 앞에서는 적군이 몰려와 있는 상황을 언젠가는 맞이를 하는 게 이 원국의 복음이 있는 원국의 복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제 중에 한 분이 비극적인 일을 맞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뭐 힘들어져서 귀향을 갔는데 그 귀향 갈 때 상황이 정말 비참했죠. 그 사주원국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은 그런 일을 당합니다. 세상에 막다른 길에 몰려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한 번은 맞이합니다. 그렇게 한 번 맞이하고 나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주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충이 되거나 형자격이 없이 형작용은 있다고 해서 뭐 복음 작용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충작용만 없다면 한 번은 오는데 그럴 경우는 이 복음이 된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너무 친한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신불에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불에 기도할 때는 신이나 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한테 기도를 꾸준히 하되 특별히 원하는 바를 말을 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정 기후, 복음 전정 건강의 기운이 인생에 있어서 한번 오면 그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는데 그때는 신불의 힘이 아니면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기도를 해둬서 그 시기에 다다르면 신불이 도와주게끔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뭐 다른 돈을 벌게 해달라 뭐 그런 부분은 염원을 하지 말고 꾸준히 해둬야겠지요. 그래야 자기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완화되거나 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평호가 있어서 뭐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가 올라왔지요. 그리고 격으로 따져보면 미중에 정화가 투관되어서 비경격인데 녹탕이 오녹이 있어서 사오미로 재화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화가 중심에 섰고 정화가 투관이 되었으니까 사오미는 스케일이 큰데 비경격 자체가 스케일이 큰 사람인데 재화까지 되어서 본래부터 생각하는 자체가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뭐 스케일이 큰 사람은 크게 벌리고 크게 이루려고 하는 면이 있겠죠. 그리고 뭐 역시 여기도 임수가 관성인데 이 임수는 도망자 신세이죠. 임수가 어찌할 데가 전혀 없죠. 임수는 일단 도망을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임수가 기운이 공급이 되면 임수는 정과 명예니까 명예실추가 한번 크게 되겠지. 밑바닥까지 되겠지요. 자기가 사고를 치지 않았건 뭐 형제가 사고를 치건 해서 세상의 모든 비난을 다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이 임수가 대운이 흐르면서 아니면 연운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미 보면 양이고 남자니까 대운이 역행인데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이렇게 오네요. 뭐 화원이 왔다가 이 계묘나 이민 대운쯤에는 뭐 명예실추되는 게 있으려나. 다행히 역행으로 가서 목화원으로 갔네요. 그리고 이 사주는 외격으로 배우셨지요. 도충격. 도충격입니다. 도충격. 정일이 사다 하면 충해하여 뭐 불러온다는 건데 여기는 화일색이죠. 병호까지 추가를 하면 화가 뭐 치성을 부리는데 화가 치성을 부린다는 것은 여름철에 날씨가 더우니까 한 번씩 소나기가 지나거나 장마가 온다는 거죠. 이 다산 정약의 사주는 화가 치성을 부려서 임수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화일색이니까 항상 다산 정약용 곁에는 도충의 왕성한 수가 언제 한번 또 올까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주에서 화를 세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오미 화구까지 해서 8개지요. 8개의 화가 있으니까 끌려오는 수도 8개의 수가 끌려옵니다. 항상 오는 게 아니고 심심하면 한 번씩 폭우가 내립니다. 소나기.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한 번씩 정약은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경계로 들어가는 게 도충입니다. 이를테면 정신적으로 4차원으로 들어가니까 남이 못 보는 부분이 저런 게 있었네 하고 한 번씩 들어옵니다. 도충이라는 게 화의 경계에서 수의 경계가 크게 몰려오니까 이게 다른 차원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도충된 사람들은 적어도 학문하고 창작하는 데는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한 번씩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자기한테 오니까 크게 깨달음이 오지요. 도충이란 것이. 정하니까 뭐 상대방 말을 한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감이 오고 병오니까 최고를 꿈꾸는 사람, 청사니까 뭘 하면 독하게 합니다. 도저히 남들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독하게 합니다. 다산 적양경이 주역을 연구를 하면서 잠자고 먹고 하는 것도 이전처로 주역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가끔 한 번씩 도충이 되어서 다른 경계가 보이니까 어쨌든 다산 적양경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가 주역 연구하는데 어떤 열쇠를 하나 얻었는데 이 열쇠가 주역의 모든 문을 다 열어 제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리고 화가 다산 정약용의 사주인데 수라는 것은 관이지요. 대관. 대관이 한 번씩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명의 이름이 사방에 이름이 나겠지요. 사방의 명의 관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외격의 도충격은
때에 따라서는 크게 쓰임새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암 박지원의 사주라고 합니다. 정사, 개묘, 개, 개축. 개일주가 해와 간지 짝을 이루지요. 육식갑자 중에 개라는 게 존재하니까 뿌리가 있는 것처럼 든든합니다. 같은 오행이 간지를 이루었으니까 일단 뿌리가 있는 걸로 보이고 축중에서도 뿌리가 있죠. 그리고 천간에 개수가 3개가 있고 뭐 행으로 연결을 한다면 개에 한 번, 개에 한 번, 개에 한 번 해서 정말 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는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개미가 자연 형상으로는 개미입니다. 개미. 자기 무게의 5배, 6배를 들 수 있는 사람. 집중된 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공부도 뭐 하나 뚫으려고 하면 독하게 확실하게 해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분명하게 해냅니다. 개가 삼자나 있으니까 뭐 학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학문 하나는 뭐 끝내주게 하겠지요. 개묘라는 것은 나뭇가지 위에 설이나 비가 내린 모습으로서 차고 냉정합니다.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찌 보면 너무 냉정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살기는 편해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격으로 보면 식신격인데 식신격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보면 해자축 수구까지 형성이 되어서 너무 춥죠. 한냉하고 그러니까 뭐 2월에 비가 많이 내려서 추운 모습이다. 이 묘 식신 자체가 식복을 받고 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선목의 식신격이라서 스스로 세상에 나가기 싫어하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식신이란 격이 형성이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큰 길이 열립니다. 열리면 그 길을 가는데 중국 이론으로 보면 선목이라서 가는 내내 내가 이 길을 먹고 사는 길을 내가 또 뭐 장작하고 뭐 뭔가 이루려는 길을 가는데 내 비를 맞고 떨면서 가야겠구나 하는 감이 오는 사주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삶의 격이 올라가는 것은 식신격으로 형성이 되어서 분명하지만 중국 이론을 볼 때는 선목 상태라서 가는 길 내내 일정한 자기 삶의 격은 정해지긴 하겠지만 그 대가로 내 비를 맞으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서 길을 간다. 자기 이름이나 뭐 명성은 드러나겠지만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기 주변에서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축은 관성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인데 개축은 뭘 하면 아주 무서울 정도로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음팔동이네요. 음팔동. 음극 양생. 그리고 정사가 연에 있는데 궁급쟁제지 누가 봐도 궁급쟁제고 흐르는 대운도 연간이 음이고 남자면 역행이니까 역행 대운 개묘에서 역행하면 이미 신축 경자 기에 또 금수양으로 가버려서 비가 더 내리네요. 뭐 삶의 질은 식신이라서 삶의 질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인생을 산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가는 내내 비를 맞고 가야만 그러한 평가가 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주 강의도 이것저것 뭐 미개척적인 분야에 대해서 가설도 세우거나 미리
그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알아보고 다음에 또 그런 사주가 나오면 미개척 분야지만 점점 이론으로 고착화시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사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